네,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고향이 아주 멀어가지고, 내려갈 때 11시간, 올라올 때 6시간 걸리면서, 다시 한번, 명절이,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 뵙고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명절에도, 심지어는 부모님을 뵐 수 없는 사람들, 명절이 되면 일이 더 많아진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지난주 목요일 날 오셨던 티브로드 노동자 선생님들은 파업을 하셨어요. 계속. 지금도 파업 중이세요. 그래서 부모님도 못 뵀대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만나고 왔는데 정말 눈물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신 우리 택배 선생님들, 명절 때 더 바쁘고 더 서럽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 오늘 우체국 택배, CJ 택배 선생님들 이제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좀 이따 이 택배의 세계에 아주 깊이 빠져들 건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여쭤봐 주시고요. 아무튼간 으라차차 늘 우리 국민들의 방송, 여러분들의 방송, 음악 하나 듣고 또 광고도 듣고 우리 국민TV 나날이 발전하는 광고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아직도 환경 호르몬을 쏟아내는 주방용품을 쓰고 계신가요? 이젠 250도에서도 환경 호르몬 제로인 친환경 실리콘 주방용품 마미 스테이블을 만나보세요. 전국 백화점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자, 노래 제 목소리는 너무 힘찬데 우리 토이 선생님들의 노래는 조금 차분하네요. 예, 소박했던 행복했던이라는 노래인데 누구나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나 이 땅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철철 넘쳐나는데 오늘 스튜디오에도 사람들이 꽉 차 계십니다. 우리 우체국 택배 선생님들은, 청취자 선생님들은 지금 택배의 세계가 궁금하시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통이 대충 들었는데 뭘까 아마 이렇게 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또 이렇게 궁금한 그런 면이 있을 건데요. 오늘 우체국 택배 선생님들 현재 3분 오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또 오십니다. 왜냐하면 택배 이제 물건 배달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처럼 전업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일하다 오셔야 되니까. 좀 이따 CJ 택배 선생님도 한번 오시는데 그분도 물건 나르고 4시 반쯤에 들어오신답니다. 추석 후에 물건이 주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못 간 물건들, 그다음에 추석 후에 이렇게 서로 고생했다고 주부들 간에 선물해 주는 것도 많으시고, 또 예를 들면 남편분이 부인분한테 추석 동안에 고생했다고 선물해 주신 것도 있고, 이렇게 인터넷 쇼핑 시킨 것도 많기 때문에 추석 전에도 많지만 추석 후에도 많다는 거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스튜디오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우체국 위탁 택배 기사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 진경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진경희 위원님 위탁 택배 기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우체국 소속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희가 배달 가면 많은 국민들은 예. 똑같이 우체국 차량과 우체국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우체국 직원인지 알고 계신데 저희들은 우정본부가 중간에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그 위탁 업체가 저희한테 재위탁을 주는 예, 청취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일단 우체국 직원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공무원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그 집배원 선생님들은 공무원 맞죠? 집배원 그렇죠. 선생님들은. 예. 우리가 자주 보는 오토바이에 가방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편지를 넣고 다니시는 집배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맞은데, 우체국 차량,
그다음에 우체국 옷, 그 빨간 거, 파란 거, 그 제비 문양 달려 있어가지고 다 우리 이분들도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일단 공무원이 아닐 뿐더러 심지어 공기업이 아니 공공기관 대기업보다 더하게 위탁을 주었는데 그 위탁업체가 또 위탁을 준. 예. 그러니까 저번에 온 삼성전자 서비스하고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간접 고용이고 이장도급이긴 하지만 위탁업체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삼성전자 서비스는. 예. 티브로드는 위탁업체에서도 위탁은 아니지만 1년짜리 계약을 하는 단기 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 위탁은 더 고용 형태가 아주 열악한데 우리가 아주 오늘 공약을 파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로는 고용의 안정과 고용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놓고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우정본부에서는 고용을 엉망으로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 진경호 위원장님네 조직 이름이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같이 오신 양천우체국에서 소속돼서 일하고 계시는 염환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주 일 끝내고 말끔하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염환규 선생님도 우리 청취자들께 뭐 길게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양천우체국에서 위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염환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근데 협력업체의 위탁이긴 하지만 소속 우체국은 있는 거죠. 예. 가까이 대고 우리 염 선생님 한번.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우체국의 지위를 다 맡고 있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다 맡고 그러니까 있죠. 우체국 직원이나 다름없는데 근무 형태.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중간에 그러니까 업체 중간에 우체국으로부터 도구를 받는 하청을 받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예. 저희가 재위탁을 받는 이 기사들이 전국적으로 한 1,83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업체가 20개인데 예. 그럼 계약서가 다 달라야 되는데 예. 계약서가 다 똑같아요. 그 20개 업체는 사실상 그렇죠. 거기에다가 업체잖아요. 내용은 다 똑같고 예. 마지막에 이제 업체 이름하고 우리 다르고. 이름만 이제 다르게 들어가는 그분들도 거죠. 대부분 전직 우체국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사실상의 바지 사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정본부가 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대로 거기다 밑에다가 사인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는. 예, 그래서 예. 사실상 우정본부나 해당 우체국에서 저희 시시콜콜한 거 하나까지 다 관장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체국은 공공기관이니까 대기업이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짓을 규탄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택배기사님들을 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주거나 공무원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기능직 공무원이라도 근데 우리 택배기사님들은 심지어 기능직 공무원도 바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소박하게 직접 예. 위탁계약이라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업체 예. 배제하고 중간에 업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업체가 떼먹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 업체만 없어져도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시 용역 그 행정 일꾼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니까 고용이 안정되고 심지어 예산도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떼먹는 것을 떼고 급여는 올려줬어요. 급여도 올려줬어요. 근데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더랍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딱 맞잖아요. 그 말이. 중간에 위탁업체 빠지면 우리 수수료도 올라가고 우체국도 심지어는 예산 일부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요. 예, 염 선생님.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예. 실은 뭐냐면 지금 양천우체국은 계약이 안 된, 현 상태가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제 지금 이제 양천우체국에 올라갔고 거기 물류과장님이랑 집배실장님 통해갖고 거기 지부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껏 양천우체국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예. 10년 넘게 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있고 지금 물류회사가 1년 계약을 해갖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입장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은 우리 입장을 좀 생각을 해달라. 예. 우리는 여기 양천우체국에서 지금 10년 있고 7년 있는 분들이 거의 대반 타수인데 예. 왜 그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이 수수료 단가 자체를 왜 못 맞추냐. 그렇죠. 예. 예? 현재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만 해도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무조건 올라갑니다. 지금 업체에서 하는 예, 얘기가 이건 그거예요. 뭐 업체에서도 예. 지금 자기네 회사에서 사람들 이렇게 쓰면서 인건비 들어가고 거기서 도저히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우리 팀원들이 그랬어요.
남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빠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빠지세요. 그게 답이었는데. 적자라면 빠지고 예. 우리가 직접 계약해서 우체국이 그 업체에게 주던 돈까지 우리 기사님들이 받으면 고용 조건 개선되고 그걸로 우리 가족들도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야, 좋습니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예, 실은. 오늘 우리 해법이 벌써부터 나왔는데 초장부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너무 소박해가지고 기능직 공무원은 바라지도 않는다던데 않고 그냥 이탁을 그냥 직접 위탁만 하자고 주장하시던데 저는 제가 우정본부 공무원들 만나면 기능직 공무원으로라도 채용해라. 정 기능직 공무원도 부담스러우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자 계속 이야기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여의도 우체국 소속의 한강희 선생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여의도 우체국 한강입니다. 예, 선생님은 지금 우체국 그 제비 제복 입고 오셨는데 주변에서 선생님 주변에서 다 우체국 직원인지 아시죠? 거의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요. 제가 굳이 뭐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할 그렇죠. 뿐이고. 우리가 나 우체국 직원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예. 예, 실질적으로 저희 집배원들보다 저희가 더 세세히 더 잘 알거든요. 잘 알고 신경을 많이 써주는 입장이라 저희들을 더 믿고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우리 저 주민들이 예. 그렇죠. 집배원 선생님들은 거기에 넣어놓고만 가잖아요. 우편함에. 근데 우리 택배기사 선생님들은 가가오 방문까지 직접 하시잖아요. 가가오 방문하는 건 똑같은데 예.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집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집 한 집 신경 써주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은 그 집에 주문하는 형태부터 해가지고 이 집의 성격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 성격에 맞게 그 집에 대응을 해주는 사람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집배원 선생님들도 그 우편함에 편지나 등기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택배를 하나요? 합니다. 아, 그때 우리 그 이른바 우정본부에서 정책 변경해서 우리 기사 선생님들 하루에 150개 이상 못하게 130개요. 갑자기 130개 이상 못하게 차단하고 나머지를 집배원 선생님들 일부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취자들이 헷갈릴 테니까 여기서 중간 정리 한번 하시죠. 자, 우리가 맨날 만나는 그 우체국 차량 타고 다니고 우체국 옷 입고 다니시는 택배 기사님들이 우체국 직원이 아닐 뿐더러 심지어 위탁업체에 또 위탁을 받고 있는 2중 3중의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고 중간에 업체가 하나 끼었기 때문에 수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우체국이 수수료를 그 와중에도 또 깎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다음 두 번째, 집배원들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재택 집배원들이 계세요. 또 이제 우리랑 다른 집에서 우편물을 일부 분리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역시 비정규직 단기 노동자들이라면서요. 공무원이 아닌. 완전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가인 선생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일단 우체국 구조라는 게 재택 집배원 계약직입니다. 그 계약직이 있고 상시 집배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정직 집배원이 계시고 상시라는 분은 정직이 되기 전에 임시 그분들 계약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이제 그분들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거죠.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예. 아니고 월급제로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기 직전에 임시로 거쳐가는 겁니다. 일단 임시 집배원들, 예, 임시 계약 집배원인 거예요. 그 예. 기간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네. 집배원들 중에도 네. 전부 기능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 그게 아니라는 그 중에도 한 30-40%는 비정규직이에요. 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비정규 거예요. 문제 예. 전문가, 을들 문제 전문가라고는 앉은 걸 마저도 오늘 처만 사시네. 그러니까 네 부류가 계시네요. 자, 예.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정말 우리가 고맙다고 늘 말씀하시는 그 집배원 선생님들 중에 한 30-40%는 또 상시라고 표현하는데 상시 집배원에서 예, 비정규직 예, 집배원이고 공무원도 아니고 예, 공무원도 나머지 분들은 이른바 기능직 공무원 선생님들로 예, 되어 그렇죠. 계시고 그 다음에 재택 집배원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시급제. 시급제로 되어서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열받아갖고 노동조합 만드시고 투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오늘 모이신 선생님들은 이른바 이탁 다시 한번 위탁의 이탁으로 되어 있는 전국에 한 1,900여 명 되시는 우리 택배 기사님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우체국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집집마다 소중한 가장들이고 챙겨야 될 식구들이 최소 2-3명씩은 있는 이 어른 가장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수수료는 수수대로도 못 먹게 하고 고용은 고용대로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야기 더 들으시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뭐 블랙리스트, 수량 제한, 중량차 등 중량 속이기, 수수료 떼먹기 등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단 세 분 스튜디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엄청나게 지금 환영을 또 보내주고 계세요.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귀요미맘님, 택배를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진거님도 하팅입니다. 안녕하늘님 이 댓글이 굉장히 재밌네요. 남편보다 반가운 사람 택배 총각. 예, 우리 오늘 오신 세 분은 총각들이 아니시니까 예,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김쌤께서는 우리 조합에서 택배 사업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를 좀 사회적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해보자 이런 건데, 나중에 사실 우리 택배기사 선생님들도 우체국과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일종의 전국적 택배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일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그것도 직접 계약이 돼야 가능한 말인 거죠. 예. 그 나중에 한번 그 이야기까지 해보고, 흐님께서 환영합니다, 택배기사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억울하지만 재밌게 진행하면서 오늘의 이 방송이 또 계기가 돼서 9월 30일 날 또 이분들이 우체국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무리 박근혜 정부지만 상식이 통하는 그런 승리의 사례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진경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는데, 아니 무슨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또 우체국이 자기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도 아닌데 해서도 안 될 짓이지만 위탁이면 다른 회사 직원이고 그 다른 회사에서도 또 다른 회사 직원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독립된 사업자. 자기들이 뭐하러 블랙리스트를 만든가요? 그 사태 전말 좀 간단하게. 이게 금천우체국 직원들이었는데요. 금천우체국. 예. 그러니까 금천우체국이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수수료를 또 깎는다고 하니까. 우체국 우정본부가 나서서. 아니, 이제 중간에 업체가 끼는 거죠. 업체가, 형식적으로는 업체가 끼지만 사실상 이제 단가를 우정본부 차원에서 낮췄기 때문에 수수료 협상이 잘 안 돼서 차를 세웠던 적이 있어요. 금천우체국에서. 일종의 이제 파업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6분이죠. 6분이 이제 저희는 이제 해고라고 안 그러고 개인사업주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 계약 해지를 당하셨던 6분이 있어요. 그렇죠. 계약 해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노동자가 아니까 해고는 안 당하고 계약 해지를 해버린 거죠. 그 개인사업주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해고라고 하는 용어가 되면 우리가 법률적 보호도 좀 받는데, 노동법이나 개인사업주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법의 보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렇죠. 예, 개인사업주로 되는 거죠. 아주 나쁜 짓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이 저기 뭐 수원에 어디 또 다른 인천에 어디 이런 데로 취업할 우려가 기미가 보인다. 예. 그래서 우정본부에서 이 사람들 명단과 차량 번호 예. 세세하게 다 적어서 각 우체국에 보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입사를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차단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만약에 내부에서 이 자료가 유출되면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하겠다, 이것까지 문건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악덕 대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국가기관에서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우체국 그러면 매우 그렇죠.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예.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그런 짓을 했다. 금천 우체국의 6 기사님들을 예. 그 6 기사님들 그러면 계약해지 당한 것도 서러운데 다른 데 취업도 안 해줬고 배운 게 택배리라서 일단 택배를 하셔야 될 텐데. 그래 그분들하고 몇 예. 차례 통화를 했는데 예. 몇 차례 우체국 택배를 다시 들어가려고 다른 국에서 시도를 하다가 예. 아예 그냥 원래 우체국은요. 워낙 택배가 힘든 일이니까 예. 사실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지원서 쓰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골라 뽑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예. 일할 사람은 오히려 하다가도 이제 예. 너무 힘드니까 돈벌이도 안 되니까 나가는 사람도 예.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입사 지원서를 넣은 사람을 잘라본 적이 없으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차례 시도했는데 계속 잘렸고 안 돼서 결국은 우체국 그 택배 일을 하는 것들을 완전히 포기했고 우체국은 이제 말도 꺼내지 마라. 보기도 싫다. 이렇게 이제 입장들을 밝히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연락이 되면 일단 제가 우체국을 어떤 형태로도 지금 고발도 하고 사실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될 상황인데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부터 자기끼리 통용하고 심지어는 취업에 불이익을 준 거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일하는 건 민형사적 범죄행위예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자들께서 글을 올려주시는데 놀라운 게 민간 악덕 대기업도 아니고 무슨 삼성이나 현대도 아니고 우정본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더 열받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금천우체국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무슨 양천 쪽으로도 간다고 막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요, 한 선생님?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염 선생님. 예. 지금 우리 그러면 염한규 선생님 양천우체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기사님들이 지금 하루에 나르는 물건 그러니까 그 건수 배달 건수가 몇 건쯤 될까요? 지금 평균 그러니까 한 130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30개를? 예. 그게 이제 지금 우본에서 공지 내려온 게 저희가 지금 그 이상은 또 못하게 최근에 또 했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밤늦게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심지어는 수량을 제한한. 그렇죠. 수량이 제한이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 어느 우체국이나 다 마찬가지고 1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만 해라. 응?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체국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집회원들도 다 나오니까 그 수량만큼만 내리고 토요일 날에는 집회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위탁들한테 더 물건을 더 많이 내린다 이거야. 서울에서는. 주말에 주로 더. 그렇죠. 주말에 일을 많이 시키고. 공무원들이니까 5일 근무하니까. 네, 공무원들이 5일 근무고 토요일 날 나오게 되면 또 거기다 시간의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들은 시간의 수당을 지급을 안 해도 되니까 그 나머지 택배 수량으로 해갖고 더 내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결론은.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한 건당 그러니까 얼마 정도? 지금 누가 생각했을 때는 토요일 날 물건을 많이 주니까 우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집배원들 월급이 많이 나가니까 그 월급이 안 나가게끔 하려고 저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저희를 주는 게 싸다고 생각되니까 주는 거지 우리를 생각해서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덜 주려고. 아니, 급여를 더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건비가 그 예산을 아끼려고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싸게, 아주 최대한 저렴하고 싸게 손쉽게 노동법상의 어떠한 규제나 보호도 피해가면서 그냥 우리 위탁 기사님들을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기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가져갈까 130건 하루에 130건 이상은 또 못하게 해놨는데 한 건의 수수료가 얼마쯤 되나요? 그 평균 부가세를 빼면 한 950원, 960원 뭐 요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럼 950원, 960원이면 130건 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130개 우정본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는 130개만 하게 됐을 경우에 한 달에 한 2,600, 700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평균 1,000원을 잡아도 270, 8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70, 80만 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저희 택배 기사들이 택배를 하려면 꼭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280만 원이 통장에 찍히면 10% 28만 원은 개인 사업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로 뺍니다. 일단 부가세. 28만 원이요. 기름값 비싸잖아요. 기름값 한 달에 평균 30만 원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하는데 이걸 업체가 저희들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제 그 빌려준 그 임차료를 받아가요. 이게 한 11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됩니다. 업체들은 그러면 중간에 이제 수수료라는 걸 안 받고 이 번호판 값을 받나요? 아니 수수료는 또 근본적으로 빼고 받고 수수료는 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중착취네. 그렇죠. 일 하나도 안 하면서 기사님들 이렇게 등록만 시켜놓고 번호판 빌려주는 비용하고 수수료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50원에 우정본부가 업체한테 주면 업체는 우리한테 이제 1,050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원에서 150원 정도를 중간 업체에 가져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벌써 그 돈도 한 70만 원 되잖아요. 거기다가 차량 보험료 한 10만 원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차 우리 이제 많이 운행하니까 바퀴 이런 거 가려면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 이상은 들어가요. 차량 예. 수리비가. 예. 저희들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하는 직업이니까 통화료 들어가죠. 이러면 정말 이것만 해도 돈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기서 뭘 뺍니까? 그러니까 원래 260, 70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4인 네. 가구라면. 3인 가구도 살기 어렵잖아요.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100만 원이 빠지면 150만 원, 160만 원 갖고 간다는 170, 건데. 80만 원인데. 그걸로는 살 수가 없죠. 이 예, 땅에서. 예.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가 세계 최고로 비싸고 그다음에 물가도 물가대로 비싼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번호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민간 택배하고는 달리 민간 택배 좀 이따 CJ 택배 아저씨 오시겠지만 그분은 CJ랑 직접 그 위탁 택배 번호판을 받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 비용은 안 내고 수수료만 받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우리는 번호판 비용을 내니까 그래서 우리 요구 안에 그게 있는 거죠. 그 택배 전용 번호판을 우체국이 직접 우리한테 줘라. 그렇죠. 그러면 이 11만, 17만 원 번호판 대여 비용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우체국 이거 하나를 못 해줍니까? 이걸 우정본부가? 우정본부가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전에. 예, 지금 계속 요구안 있는 거죠. 예, 요구안을 했는데도 그게 뭐냐면 결론은 우정본부는 우편법상 그게 이 택배 전용 번호판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만 통보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우정본부가 그러니까 택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택배 번호판이 없다는 게 지금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 우체국 택배 차량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전국에 지금 기사님들이 1,900여 명이라니까 최소 1,900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른 차도 돼 있을 테고요. 그럼요.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간 우리 잠깐 아로미님께서 우체국도 공공기관이면 국정감사 대상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 공공기관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이고요. 야당 미창 의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아시죠, 아로미님? 그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우리 사람님께서도 저도 장사하지만 손님보다 반가운 게 택배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택배가 결국 어떤 선물이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연락이 오면 예를 들면 벌금 고지서를 갖고 온 집배우님들이 있으면 무섭지만 저도 주정차 딱지 같은 거 이렇게 끼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택배기사님들은 대부분 선물을 갖고 오잖아요. 실제 저희가 주문한 걸 갖고 오시거나 그렇죠. 다른 분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처지.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중간 정언 하겠습니다. 하루에 130개에서 260만 원 겨우 벌어봐야 수수료 950만 원, 950원, 960원에서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 비용 떼는데 그 중에서 영업용 번호판 비용 11만 원, 17만 원까지 떼다 보니까 16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남지 않는다. 예, 제가. 예,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우정본부가 이 수량 제한을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을 임금도 진짜 정말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로 예. 주는 거지만 사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말 못하는 집배원들 고충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한테 원래 우체국이 어느 구역을 위탁을 줬으면 예. 그 구역은 저희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에서 200개 나와도 하루 130개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뺏어가잖아요. 우리 70개를 예를 들면. 지금 130개 이상은 못하게 하는 네, 거니까. 못하게 예. 뺏어가면 그 뺏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오토바이에 실은 자꾸 가벼운 것만 뺏어가요. 뺏어가서 크고 무거운 건 니네가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시키는 거죠. 근데 집배원들을 주는 건데 저희가 돌리면 택배가 되고 집배원들이 돌리면 소포가 됩니다. 예. 똑같은 용어인데. 예, 소포와 택배. 그러면 이 집배원들한테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돼요, 우정본부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택배 때문에 잔업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잔업수당 안 줍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집배원들이 다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이 비정규직 상시들은 상시 집배원들은 정시 집배원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주로 상시 집배원들이 시키겠네요. 그러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거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이러니까 우정본부는 우리 것 작고 가벼운 거 배달하기 좀 편한 거 다 뺏어가서 월급제인 집배원들한테 다 주고 이러니까 개수 제한을 거품 물고 하는 거예요. 우정본부가.
그러니까 예. 우리도 죽지만 집배원들도 죽는. 그러니까 공무원, 비정규 공무원, 정규직 기능직 공무원을 최대한 혹사시키고 한편으로는 예. 그 다음에 우리한테 당연히 줘야 될 비용도 줄여서 우체국이 수익은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주문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문한 시민들은 분명히 시민이나 사업자들은 분명히 우체국이 돈은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돈을 우체국 가져가고 대신에 직원들 시키고 공무원들 더 시키고 비정규직 공무원까지. 공짜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앉아갖고 그냥 돈을 버는 거네요. 떼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수량 제한이 생긴 거죠. 예, 아니 해마다 좀 있어 왔는데 예. 이렇게 이제 공문을 통해서 130개까지 줄인 거군요. 최근에. 예, 그렇죠. 예. 그런 적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익이 남으면 그 윗대가리들은 좀 이렇게 승진이나 이런 고가 점수에 잘 받는 거고 이러니까 집배원들 죽고 위탁 택배기사들 다 죽어나가도 결국 쥐어짜가지고 돈이 좀 남으면 자기 경영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예. 위에 사람들은 승진해서 좋은 고가 점수 받는 거고 예. 자기네 그런 것들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런 정책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 내몰린다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정본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벼르고 계시던데 일단 정리하면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택배 사업은 세금을 국민들이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나 개개인이 정당하게 그 택배를 의뢰할 때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기관 예산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체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정당하게 그 일을 공무원 일부 했으면 공무원에 추가로 주면 되는 거고 또는 특히 우리 택배기사님들한테 정당하게 수수료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껴서 착취를 해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쌓고 실적으로 자기들 승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수량 제한이 중량 차등하고도 지금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가 예. 그러니까 이 작고 가벼운 건 이제 다 뺏어가고 그거 무거운 것만 하라 이제 이런 취지에서 예.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한테 마치 선심 쓰듯이 예. 무거운 건 좀 더 주고 가벼운 건 좀 깎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지네들이 올해 7월 1일부터 5kg. 예, 5kg를 기준으로 해서 예. 저희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제도인데요. 아시겠지만 택배라는 게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보편화됐잖아요. 국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택배라는 건 5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이상은 다 5kg 이하가 예. 됩니다. 택배라는 게. 예.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선 부피가 크고 하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5kg 이하가 80% 이상을 다 점해요. 예. 우리가 7, 8월 달에 해봤더니 우체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일하고 있는 천안 같은 경우는 한 85%가 5kg 이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kg 이상은 수수료를 올려준다고 하고 네. 5kg 이하는 수수료를 내렸죠. 내렸는데 그러면 우리 급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줄어들었죠. 최근에. 네, 중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7월 달 걸 한번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저희가 네. 총 일한 거 네. 수량하고 중량제에 나온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본에서는 결론적인 뭐였냐면 중량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15만 원이 인상된다고 그랬다고. 우정본부에서. 예. 근데 네. 실제적으로 돌려보니까 15만 원이 깎이는 거예요. 야, 많게는 18만 원, 20만 원까지 깎이는 분이. 160만 원 받았던 거에서 예를 들면 15만 원이 더 깎이는 꼴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게요. 예. 우정본부가 4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요. 예. 대외적으로 택배기사들 지금까지 몇 년째 수수료가 동결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예. 동결되거나 깎여왔어요. 예. 그 고통들 잘 참아줬고 기름값, 물가가 너무 오르고 하니까 올해는 한 15만 원 정도 올려주겠다. 이렇게 발표해놓고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 하면 15만 원 올라간다 이렇게 선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예. 저기 우리 염한규 씨 얘기했지만 염 선생님. 이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는 80% 정도 5kg 이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가 내려갔죠. 줄어든. 예. 근데 아니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 무게가 그 무게인데 사실 그걸 차등해서 수수료를 매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제로 오히려 기존 수는 그대로 두고 수수료 인상 효과를 주려면 진짜 무거운 거에만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되는 그게 거예요.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죠. 예.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비전문가도 것은 아는 걸 왜 우정본부가 아주 나쁜 놈들이네. 예, 그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중요한 게 예, 한강희 선생님, 예.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요걸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 검토를 위해서 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줄 필요 없이 각 우체국에 그 데이터를 뽑아보면 쉽게 나오는 답인데 뭐 줘가지고 해봤더니 뭐 56% 나온다고 했는데 각 우체국별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게 78% 이상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56%로 이제 발표를 하고 56%니까 한 15만 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미 5kg 이하가 56%라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네요. 거짓말. 각 예. 우체국별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안 된다. 운영실장님들이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대부분 관리를 5kg 이하라는 걸. 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일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죠. 5kg 이하라는 아니,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재보고 막 그런 또 눈대중 뭐 손대중으로 알잖아요.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운영실에서 그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연중 평균 78% 이상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알면서도 그거를 물어보지 기사님들을 그러니까 속이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기만한 거네요. 겉으로는 이미 조사하지 않, 그 외부 업체에 주지 않고 우체국만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도 이미 결과가 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 그러니까 우정본부가 그건 통계를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 예. 조작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 그래서 중량을 따지니까 심지어 중량을 속이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kg짜리인데 뭐 5kg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제 5kg 이상은 올려줬으니까 예. 그게 5kg 이하짜리하고 10kg, 20kg짜리하고 한 3,400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배달 예. 차이가. 예.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중량이라도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kg짜리 배달했는데 우체국에서는 그 4.5kg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아니 뭐 그런 정도 차이는 애교로 봐주겠어요. 예. 저희가. 여기에 2kg로 써 있어요. 우리가 배달하는 물량에. 아, 그래서 2kg. 저울을 갖다 예. 재보면 예. 25kg, 30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깎으려고 2kg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저는 수수료 덜 주려고 이런 게 안 주려고.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중량이 틀리게 나오면 저희들은 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각 우체국별로 아침에 분류할 때 저희가 한번 빼봤어요. 이렇게 예. 틀린 거를. 예. 하루에 수백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보통 20개 킬로그램 이상. 누가 재놓나요? 거기 우체국 공무원들이 미리 와서 예, 예. 이렇게 위에 체크해 놓나요? 몇 킬로인지 이렇게 써놓나요? 그런 라벨 경우도 있고 붙여놓나요? 계약업체가 라벨을 붙이기도 하고 하는 예. 건데 우리가 개인이 이제 우체국 가서 붙이는 거는 대부분 중량 표시가 제대로 되는데 예. 이제 업체 다량 고객들 있잖아요. 예, 우체국 예.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10kg 정확 10kg인데 이게 물건이 10kg를 정확히 라벨 딱지를 붙이는 순간 우리한테 수수료를 더 줘야 되니까 예. 업체한테 돈을 좀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업체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10kg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kg로 쓰는 걸 우정부는 묵인해주고 예. 우리한테 2kg만 주는 거예요. 야. 그래놓고 중량별로 차등 수수료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예,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량 속이기. 그러니까 수량제한에다가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수량제한. 그 다음에 그게 중량 차등 수수료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중량 속이기까지. 이 중량 속이기는 그럼 증거를 모아놓으면 사실 이건 사기인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속여서 예. 재산상의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예. 한마디만 더 하면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표지에다가는 그러면 25kg로 써요. 예. 실제로 25kg 정도 나가는 예. 물량을. 근데 저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우정본부가 우리한테 지급하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단가가. 예. 찍어보니까 실제로 우정본부 사이트는 이게 2kg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이거는 사기다. 100% 이거는 완전 사기다. 사기다, 예. 이거는. 그리고 수수료도 2kg 2kg짜리로 계산해서 주는 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하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25kg라고 그냥 거표지에 써놓고 예. 자기가 지급하는 기준에 되는 데는 2kg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건 사기다. 아, 어떻게들 참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 이렇게 예, 한 영 목소리를 선생님. 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중량이 틀려갖고 요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가 일하고 있는 위탁 택배원들이 현재 배달을 하면서 중량제를 실시했으니까 20kg를 들었을 때는 20kg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kg로 돼 있다 이거야. 그럼 5kg 수수료뿐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요. 여기에 1,830명이라는 위탁 식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건씩만 그렇겠다. 그 나머지 차액분은 누가 챙깁니까? 예. 우본에서 다 챙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정본부 아니면 협력업체 생기는 그러겠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한테 예. 어떻게 해달라. 한국 사회가 아무리 아수라장이 되고 사회경제 강자들의 행포가 넘쳐도 그게 민간 악덕 대기업들이 하는 짓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공공기관에서까지는 그런 짓을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댓글에 뽀민 아빠님께서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물어봤는데 뽀민 아빠님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사기업보다 더 악독하고 더 나쁜 기준을 지금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마녀님 질문이 집배원 말고도 창구에 있는 분들도 비정규직이 많다고 또 되어 있네요. 그런가 보네요. 그 우체국 창구에 있는 창고에 있는 분은 다 네. 정직원입니다. 창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정직원이 창고 많은데 직원분들은 계리직이라고 그래갖고 그분들은 정직원입니다. 정직원인데 그 창구에 있는 분도 아, 비정규직 그게 아니고요. 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큰 우체국 가서 네.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면 아. 조그만 우체국, 예. 출장소 이런 데는 예. 전부 위탁을 줘가지고 그런 데도 다 그 비정규직입니다. 우편 출장소, 예, 예, 예. 조그만 취급소 우체국, 뭐 이런 데- 취급소. 예, 예. 그리고 맞아 저기 뭐 영등포도 지나다 보면 무슨 취급소 예, 있어 예, 그래서 예. 몇 분이 일하고 막 그러니까, 재택집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분들도 사실상. 지금 얘기를 하신 게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당산 우체국이면은 그분은 다 정직분이시고요. 예. 출장소는 이게 일종의 신협협동조합처럼 예. 허가를 내주고서는 취급서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관할만 할 뿐이지 우체국이 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아주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네 분류로 분류했는데 떠 있네요. 취급소하고 출장소에 있는 비정규직까지 있는 거니까.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완전 뻥이고 지키지도 않고 오늘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실제로 공공부문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이 안 돼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생생한 증거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기 청취자들께서 여기 우체국 택배 기사 선생님들 세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예. 뭐 상시 집배원들 있잖아요. 예, 상시 집배원들. 그 비정규직법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상시는 2년 지나도 정규직으로 안 돼요. 무기계약직으로 될 뿐이지. 자기네들이 마음 먹을 때 그 정식 직원으로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게 또 상시 집배원들이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원래 2년이면 정규직으로 예.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시키거나 자르거나 해서 문제가 됐고 공공부문은 안 자르고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라. 네. 최소한 이런 네. 건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그거는 위원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누군가 그만두거나 퇴직을 했을 경우 그 결혼에 생긴 것만 상시 집배원을 정직으로 예,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오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만두거나 퇴직을 해서 결혼이 생긴 그 자리에만 상시 집배원이 정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배원들도 너무 고생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태껏 저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근무한 지가 한 7년 됐는데 예, 양 선생님. 지금 양 선생님. 응? 이 집배원들하고 위탁에 근무하는 우리 택배원들하고 차이점을 두는 거예요. 각 우체국에서. 예. 뭐 예를 들면 뭐 피복이 나온다든지 예.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같은 우체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그 현재 같은 우체국이라는 로고를 가지고 배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집배원들은 신발이 나오는데 왜 위탁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왜 우리는 신발이 없냐? 예. 제가 물어보니까 우체국에서 이 간부로 계시는 분이 예산이 없어서 위탁은 신발을 안 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네. 말이나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을들의 고통을 겪어보면 너무 부당한 경제적 대우와 착취와 수탈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하나의 인격체로서 누려야 될 존중을 못 받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언사나 조치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석 예. 특별 수송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바쁘고 힘들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데 우리 동천안 우체국에서 집배원들 먹으라고 라면을 이제 높으신 분들이 내렸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 위원장님은 동천안 우체국 소속이시죠. 예. 라면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류과장님이 집배실장한테 위탁들도 좀 갖다 줘라. 이렇게 했는데 집배실장이 위탁을 왜 줍니까? 라면을. 그 얘기를 우리 위탁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 자료를 생성하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 비참했어요. 아니 세상에 명절 때 라면도 하나 안 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웃음이 나오지만 눈물이 집배원하고 나오는 위탁하고 너무 차이를 나와요.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결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차별과 편견과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사실 라면 정도는 같이 나눠 먹게 하면서 명절 동안이라도 마음 편하게 좀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우정본부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가자동 특파원님 반갑습니다. 완전 양아치 새끼들이네요. 우리가 욕하고 싶은 걸 우리 댓글 막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4시 50분쯤 됐는데요. 지금 사실 저는 한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0분이 흘렀어요. 잠시 우리 국민TV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광고도 듣고 김강진님의 진심이라는 노래 듣고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